오늘은 차지수 주인공님이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랑은 남는다고 합니다. 목소리로, 기억으로, 마음속 멜로디로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속입니다.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차지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차지수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손끝에 닿는 상아빛 건반이 따뜻했지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음악실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노래 배워요? 한 여학생이 밝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그대 있는 곳까지를 배울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지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학생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교실은 하모니로 가득 찼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교정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태호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로운이가 좋아하는 카레 어때? 좋지. 내가 감자 사갈게. 고마워요, 여보. 전화를 끊고 지수는 다시 미소 지었어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지요. 저녁 6시 지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3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로운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로운이,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림 그렸어요. 로운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지요. 와, 정말 예쁘다. 엄마 방에 붙여놓을게. 지수는 로운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로운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요. 태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카레 거의 다 됐어. 로운이 씻기고 올게요. 저녁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로운이가 카레를 한 숟가락 먹고 말했어요.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만든 건 아닌데. 아빠가 만들어도 엄마표예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지수와 태호는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밤 9시 로운이를 재운 후 부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태호가 지수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지수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댔지요. 괜찮아요. 오늘 수업 잘했거든요. 학생들이 좋아하겠다. 당신 목소리 들으면 다들 행복해지잖아.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태호가 조용히 물었지요. 우리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왜요? 이렇게 셋이 함께 있잖아. 로운이도 있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운이를 갖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시험관 시술로 만난 아이였지요. 로운이는 기적이에요. 맞아. 우리 기적이지. 태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맞닿았어요. 여보, 내년에 로운이 초등학교 가잖아. 벌써부터 기대돼. 나도야. 입학식 때 뭐 입힐까 벌써부터 고민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수는 화장실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예전과는 다른 통증이었지요. 날카롭고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려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지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태호가 고르게 숨쉬고 있었어요. 지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배가 또 아팠어요. 참을 만했지만 신경 쓰였지요. 내일 병원 가봐야겠다.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계속됐어요. 지수는 학교에서도 배를 움켜쥐곤 했지요.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은 가봤어? 이번 주에 갈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지수는 학교를 조퇴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소아기내과였어요. 의사는 복부를 눌러보더니 말했지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시경 예약하고 가세요. 심각한 건가요? 검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태호에게 말하지 않았지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대장암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사기예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귀가 멍했지요. 확실한가요? 겨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전이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대장암. 사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지수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지요. 사람들이 오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요. 로운이. 아들 이름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로운이는 겨우 7살이었어요.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지요. 어떻게 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호의 번호가 보였지요.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슬펐지요. 지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로운이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유치원 졸업사진이었지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로운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었지요. 지수는 수첩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로운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로운이를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입학식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떠올랐지요.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갔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요. 하지만 지수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이 보였어요.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로운이가 저녁을 먹고 있을 거예요. 태호가 옆에 앉아 있겠지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웃어야 했어요. 로운이 앞에서는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로운이가 달려왔어요. 우리 로운이
저녁 먹었어? 네, 아빠가 계란말이 해줬어요. 지수는 로운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꼭 껴안았어요. 엄마, 아파요? 아니야. 그냥 우리 로운이가 보고 싶어서 그래. 태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늦었네. 응, 일이 좀 있었어. 지수는 웃었어요. 억지로요. 태호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태호에게도 부모님에게도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봤지요.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요.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괜찮아. 그냥 노래 부르다 목이 좀 아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운이를 재운 후 거실에서 태호를 불렀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태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도 옆에 앉았어요. 손을 꼭 쥐었지요. 무슨 일이야? 태호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저 병원 갔다 왔어요.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검사 받았어요. 대장 쪽이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지수는 태호를 봤어요. 눈물이 흘렀지요. 암이래요. 대장암 사기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지수를 바라만 봤지요. 뭐라고?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지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그녀를 껴안았어요. 팔이 떨리고 있었지요. 왜 미안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로운이가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태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놓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꼭 아는 채요. 다음 날 지수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태호가 함께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지요. CT, MRI 혈액 검사.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이가 확인됩니다. 복막과 림프절에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통계상 5년 생존율이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크니까 그럼 평균적으로는요?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2년에서 3년. 로운이는 지금 7살이었습니다. 그럼 9살 혹은 10살까지요. 초등학교는 볼 수 있을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지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등에 주사 바늘이 꽂혔지요.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지요. 괜찮아? 좀 메스꺼워요. 참아. 조금만 참자.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토하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등을 쓰다듬어 줬지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알아. 미안해.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로운이 지켜야 해요. 약해지면 안 돼요. 알았어. 약해지지 않을게. 하지만 태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사흘째 되던 날, 지수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보, 로운이 잘 부탁해요. 태호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로운이요. 제가 만약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갔지요.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 후 태호가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야. 내가 진정할게. 태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지수가 잠든 사이 태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을 봤지요. 별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지요. 1시간쯤 지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태호는 화장대에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로운이 엄마에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화장대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되고 감사했어요. 왜 싸움할 때 모진 소리로 당신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후회돼요. 미안해, 여보. 힘들고 울고 싶으면 내 품에 안겨서 울어. 이제 나는 절대로 약해질 수 없어. 내가 약해지면 당신하고 로운이를 지킬 수 없게 되니까. 사랑해요, 여보. 오래오래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로 있어줘. 지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태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지수가 불렀습니다. 태호가 다가왔어요. 편지 봤어요. 응, 고마워요. 정말로요. 천만에. 진심이니까. 지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약속해요. 제가 최대한 버틸게요. 로운이 초등학교 입학식까지는요. 응. 그래. 함께 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문득 지수는 로운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엄마표 카레를 만들어줄 수 없는 날이 올까 두려웠어요. 그녀는 카레 레시피 전체를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했어요. 로운아, 이제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카레를 만들어 볼까? 감자는 엄마 목소리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썰어야 해. 냄비에 버터를 넣고 양파를 볶을 때 치익 소리가 날 거야. 그 소리가 바로 엄마의 웃음소리란다. 카레 가루를 넣고 저을 때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도 괜찮아. 엄마는 내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 카레를 먹을 때마다 로운이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의 맛을 기억해줘. 이 녹음 파일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로운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원한 밥상머리 교육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로운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엄마, 로운이가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어요. 엄마, 어디 아팠어요? 조금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다시 안 아파요? 엄마 튼튼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로운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내년에 초등학교 가잖아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가 로운이 손잡고 갈게. 약속이에요.
약속. 지수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로운이가 자기 손가락을 걸었지요. 도장 찍어요. 엄지손가락을 맞댔습니다. 로운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로운이를 재우고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새 것이었지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로운이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로운아, 엄마가 이 글을 쓰는 건 내가 20살이 됐을 때 읽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넌 7살이고 엄마는.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는 많이 아파. 하지만 로운이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최선을 다할 거야. 로운이 곁에 최대한 오래 있을 거야. 지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지요. 로운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초등학교 입학식까지는 꼭.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지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로운이를 위한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미래로 보내는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항암 치료 3달째, 지수의 몸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지요. 지수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가발 사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자. 이번 주말에. 태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부부는 가발 가게에 갔습니다. 로운이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어요. 가게 안에는 여러 스타일의 가발이 걸려 있었지요. 이거 어때요? 지수가 하나를 써봤습니다. 자신의 원래 머리와 비슷한 스타일이었어요. 좋아. 당신한테 잘 어울려. 로운이가 눈치챌까요? 아니, 자연스러워. 지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지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지수는 학교를 휴직했어요. 더 이상 수업을 할 체력이 없었지요.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 선생,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자리는 기다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빨리 나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로운이는 유치원에 있었고 태호는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지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학생들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 보고 싶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그리워요. 얼른 돌아오세요. 지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요. 11월 초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지수와 태호는 병원에 갔어요. 혈액 검사와 CT를 받았지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지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암이 더 퍼졌습니다. 복막 전이가 심해졌고 뼈에도 전이가 확인됐어요.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치료는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항암제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몸만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남았나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계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3개월이요? 지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더 있을 줄 알았어요. 2년, 3년. 그런데 3개월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호가 그녀를 안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더 버티실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지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차에 기댔지요. 너무 짧아. 너무 갑자기. 지수야, 로운이가 아직 7살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가봤어요. 지수가 주저앉았습니다. 태호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태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줘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지수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불었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로운이를 재웠습니다. 지수는 로운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지요. 미안해, 로운아.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눈물이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수가 불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울었어요? 응,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울었어. 로운이 못 보게. 지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항암 치료 중단하고 싶어요. 차지수님 맞으시죠?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 예약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태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불렀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응? 항암 치료 그만하려고요.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몸만 힘들고. 아니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여보. 지수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이제 집에서 로운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병원에서 힘들게 있기보다. 하지만 마지막은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지수는 호스피스 병동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통증 관리에 집중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언제 입원하면 되나요? 원하실 때 언제든지요. 급하게 아프시면 바로 오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며 태호가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갈 거야? 아직은 아니에요. 로운이랑 조금 더 있다가요. 그래. 천천히 하자.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지수가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제주도 가면 안 될까요? 제주도? 로운이한테 좋은 기억 남겨주고 싶어요. 아픈 엄마 모습 말고. 태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자. 다음 주에. 정말요? 응.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수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지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1월 12일 맑음. 로운아, 오늘 엄마가 큰 결심을 했어. 더 이상 병원 치료는 안 받기로 했어. 대신 로운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다음 주에 제주도 가.
엄마랑 아빠랑 로운이 셋이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로운이가 좋아할 거야. 엄마는 로운이한테 아픈 모습보다 웃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로운이 기억 속에 엄마가 행복한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지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지요. 조금만 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게.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내일은 로운이에게 제주도 여행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웃음이 지수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로운이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로운이를 깨웠습니다. 로운아, 일어나. 응. 로운이가 눈을 비볐어요.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로운이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 정말요? 로운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엄마 아빠랑 셋이서 바다 보러 갈 거야. 와, 좋아요. 로운이가 지수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비행기 타요? 응. 비행기 타고 가. 신난다. 로운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가슴에 새겼어요. 일주일 후 새 가족은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싱그러운 바람이었지요. 엄마, 바다 냄새 나요. 로운이가 신나서 뛰었습니다. 지수와 태호는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렌터카를 빌려 해변으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지요. 우와, 로운이가 감탄했습니다. 엄마, 저기 가도 돼요? 응. 가자. 세 사람은 백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지요. 로운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예쁘다. 귀에 대봐. 로운이가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댔어요. 바다 소리가 난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지요. 태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자. 셋이서. 좋아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요. 태호가 셀카봉을 들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요.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로운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시켰어요. 지수는 죽을 주문했지요. 고형 음식을 먹기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왜 죽만 먹어요? 로운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배가 좀 안 좋아서. 죽이 편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지수가 로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로운이 맛있게 먹어. 예. 로운이가 돈가스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 주위에 소스가 묻었어요. 지수가 휴지로 닦아줬지요. 태호는 조용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펜션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요. 로운이를 재우고 부부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달이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지수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뭔데? 로운이 결혼할 때 줄 거예요. 봉투를 열자 작은 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편지도 함께 있었어요. 미래의 며느리에게 쓴 거예요. 태호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 읽었어요. 로운이를 만나주어 정말 고마워요. 로운이는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이 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를 바칠 줄 아는 아이랍니다. 혹시 당신이 힘든 날이 오더라도 로운이를 안아주세요. 로운이에게는 사랑이 전부예요. 이 목걸이를 할 때마다 로운이를 위해 노래를 부르던 엄마의 마음을 떠올려 주세요. 부디 로운이와 영원히 행복한 멜로디를 연주하길 바라요.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여보, 받아줘요. 로운이한테 전해줘요. 때가 되면. 응, 약속할게. 태호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슴에 품었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태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세 사람은 다시 해변에 갔어요. 로운이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와봐요. 뭐 만들었어? 우리 집이요. 엄마, 아빠, 로운이 다 같이 사는 집. 로운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모래성을 봤어요. 예쁘다. 로운이 멋지다.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호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항상 로운이 마음속에 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로운이가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나타나는 거야. 마음속에서. 진짜요? 약속. 로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수는 로운이를 안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진통제로도 버티기 어려웠지요. 지수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로운이는 어떻게 하죠? 친정어머니가 봐주신대. 미안해요, 여보. 미안할 것 없어. 편하게 있어. 병원 침대에 누워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앙상했지요. 로운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로운이 왔구나. 지수가 팔을 벌렸습니다. 로운이가 조심스럽게 안겼어요.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빨리 와요. 엄마 없으면 심심해요. 그래. 엄마도 로운이 보고 싶어. 로운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그렸어요. 무지개 그림이었습니다. 알록달록했어요. 와, 예쁘다. 고마워, 로운아. 빨리 나으라고 그린 거예요. 엄마 힘낼게. 지수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태호가 병실에 남았습니다. 지수가 잠들고 태호는 창가에 섰어요. 밤하늘을 봤지요. 조금만 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로운이 입학식까지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태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수가 녹음해둔 파일이 있었어요. 카레 레시피였지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로운아, 이제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카레를 만들어 볼까? 감자는 엄마 목소리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썰어야 해.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지요. 여보, 고마워. 속삭였습니다. 로운이 잘 키울게. 약속할게.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태호는 지수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있을게. 끝까지.
지수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면서도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요. 12월이 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얗고 조용했지요. 지수는 침대에 누워 그 풍경을 봤습니다. 통증은 심했지만 진통제가 도왔어요. 의식은 또렷했지요. 지수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태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여보. 지수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응, 말해. 로운이는요? 할머니랑 있어. 오후에 온대. 그래요. 지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쉬는 것 같았어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게요. 오후 3시 로운이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함께였지요. 엄마, 로운아 왔구나.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화냈어요. 로운이가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지수가 팔을 벌렸어요. 이리 와. 엄마 안아줘. 로운이가 조심스럽게 엄마를 안았습니다. 지수는 아들의 체온을 느꼈어요. 따뜻하고 소중했지요. 로운아, 엄마가 사랑한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없어도 로운이는 잘 클 거야. 아빠가 있잖아. 엄마도 있잖아요. 로운이가 말했습니다. 순수한 목소리였어요. 흥. 엄마는 항상 로운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지수가 로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로운아, 엄마 노래 들을래? 그에 지수가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박수박 나왔어요. 시원한 참외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멜로디는 맑았어요. 로운이가 따라 불렀지요. 수박 나왔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하모니가 됐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지요. 저녁이 됐습니다. 로운이와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병실에 태호와 지수만 남았지요. 여보. 지수가 불렀습니다. 응, 로운이 입학식. 못 볼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약속 못 지켜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로운이한테 잘 얘기해줘요. 엄마가 미워서 간 게 아니라고. 응, 그럴게. 지수가 태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여보. 당신 만나서. 나도. 당신이 내 전부였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응, 꼭 만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어요. 사흘 후 지수의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운이를 불렀어요. 로운이가 할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멈칫했어요. 엄마, 로운아 와봐. 지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운이가 다가갔어요. 엄마, 왜 이래요?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할 것 같아. 싫어요. 가지 마세요. 로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로운아, 엄마는 아파서 가는 거야. 로운이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야. 알아요. 로운이는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예. 엄마가 늘 지켜볼게. 하늘에서 지수가 로운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사랑해, 로운아.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로운이가 울었습니다. 지수도 함께 울었어요. 태호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됐지요.
그날 밤 지수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은 없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요. 여보, 편히 쉬어. 고생 많았어. 속삭였습니다. 로운이 잘 키울게. 약속한 대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수의 손등 위에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학교 동료들, 학생들, 친척들. 로운이는 검은 옷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사진을 봤지요.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게. 엄마 예쁘지? 예,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응. 이제 안 아파. 로운이가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너머로요. 엄마,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태호가 로운이를 안았어요. 꽉 껴안았지요.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지요. 태호는 로운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입학식 날이었어요. 로운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 큰 옷이었지요. 로운아, 떨려? 조금요. 괜찮아. 아빠가 같이 갈게. 엄마도 같이 있죠? 로운이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셔. 정말요? 응. 엄마가 가장 보고 싶어 하던 날이야. 오늘이. 로운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엄마, 저 초등학생 됐어요. 크게 소리쳤습니다. 태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소 지으며요. 가자. 로운아. 입학식 늦겠다. 예. 2 사람은 학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아름다웠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로운이를 재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지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로운아, 칼에 가루를 넣고 저을 때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도 괜찮아. 엄마는 내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태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보, 로운이 초등학교 갔어. 우리 약속 지켰어.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키울게.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고 고요했어요.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거기서 편히 쉬어. 로운이랑 나는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지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여보, 영원히. 로운이의 방 책상 위에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운이에게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로운이가 20살이 되면 읽을 공책이었지요. 그 안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멜로디였어요. 지수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일기장 속에, 목소리 녹음 속에, 로운이의 기억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마음 속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시작이었어요. 지수의 멜로디는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로운이가 자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랑은 남는다. 목소리로, 기억으로, 마음속 멜로디로.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의 지속이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